당시 경찰은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노조원들의 살상 행위를 제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옥상 진압 현장에 있었던 한 해고자는 경찰 컨테이너 안으로 끌려간 후에도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힌 노조원들에겐 어김없이 방패와 군봉 세례가 쏟아집니다. 작전 개시 단 10분. 경찰은 당시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해 스펀지탄 35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다목적 발사기는 시위 진압용 장비가 아닙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했고 4달 후 쌍용자동차 사태 백서를 통해 다목적 발사기를 시위 진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서에서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해 발사해선 안 됩니다. 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12일간 최루액 2042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2009년 최루액 전체 사용의 95%에 달하는 양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최루액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디클로로메탄을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요건에 맞게 사용을 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으며 2년 후 경찰은 최루액 성분을 교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50여 명 규모로 쌍용차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좌파 매체로 지목됐었던 미디어 충청의 정재은 전 기자는 당시 갑자기 기사 댓글이 폭증했는데 인신공격과 성적 모욕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경찰청 소속임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형식을 갖춘 댓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전 기자는 한 개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의 볼트, 너트 발사용 새 총을 불법 살상 무기로 지목했습니다. 회사 쪽 직원 역시 이 새 총으로 노조를 공격했지만 경찰은 구경만 했습니다. 경찰은 백서를 통해 진압작전과 경기경찰청장의 최후 통첩이 정리해고 관철의 결정타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기중기와 헬기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노조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금, 퇴직금,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노조원 67명 등에게 16억 원을 청구한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로 인해 해고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 김주중 씨도 청구 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 쌍용차 사태가 종료된 후 경찰은 특진, 표창 등 대규모 포상을 했습니다.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도 서울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그를 중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쌍용차 진압의 최종 승인자입니다. 이 자서전에 따르면 진압의 순간 조현오 전 청장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김주중 씨는 9년이 지났어도 당시의 자신을 쉽게 찾아냈습니다. 쌍용차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